20대 제가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 고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며 30세가 되면 난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30대라는 게 어떤 꺾이는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30대로 돌아간다는 걸 아쉬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29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2배인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갑인 것입니다. 그런데 60을 바라보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여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허망한 회한마저 가져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거울 속에 자신의 주름에 눈길이 가는 그 정도이겠네요. 지금 와 생각하면 30이란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뭐가 저를, 그리고 우리들을 30이란 청춘의 나이 앞에 주눅들게 만들었을까요? 항상 뭐든 이렇듯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비로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겐 경험으로 알아가는 연륜이란 게 있나 봅니다. 그러했던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항상 평생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나 생존의 가치, 삶의 의미, 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누군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자꾸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인간이 화식을 하면서부터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해 망상과 허상이 과도하게 확장된 허세 중독 증세 증후군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것도 병이구나 하고 약이나 먹고 안정을 취하며 불안함 없이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면 차라리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행복이니 만족이니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 평생을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한 채 쉼없이 자신을 재촉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있지도 않는 관념에 현혹되어 속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현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관념들이 현재의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오늘에 살지 못하고 항상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없습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이 아닌 미래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종교에서는 죽음 뒤에 행복이 보장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불안한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이 모여 미래가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지금을 거쳐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겐 불행하게도 그 지금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위안을 받고 싶어 지금을 회피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20여 년 전, 30즈음 전 뭘 걱정했는지 지금은 기억조차 안 나지만 60즈음이 된 요즘 대부분 노후 준비를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살지,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를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사람들은 각오와 다짐을 새로이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처럼 끝없는 고단한 노동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 인간 100세 시대라고.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만 저에겐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 들릴 뿐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100세까지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발달한 의학의 힘을 빌려 연명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몸이 그 생각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삶이야말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일 텐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걸 건강수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채 100살을 살아간다면 그건 본인이나 가족에게 참 고통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은 사실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지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모두에게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 수명은 65.8세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66세가 되고 나서부터 대부분은 노후되어 건강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통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과는 다른 느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하며 대책을 열심히 마련해 놔야 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항상 미래를 위한 걱정과 불안에 찌들어 살지 말고 지금 나는 이 순간을 잘 살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를 자신에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남이 뛰니 나도 뛰어온 온 국민 마라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그간 여지껏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신의 위로가 없기에 우리는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인생 과연 뭘 위해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대단한 계획도 없습니다. 꿈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라는 소리는 60을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에겐 터닝 포인트를 이루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는 그런 어떤 대박 같은 꿈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앞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더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준비나 대책이라는 이름 하에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그냥 행복이나 만족이란 단어 자체가 허구라 생각하고 사는 게 더 속편할 듯 합니다. 여행도 날짜를 재면서 여행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지 막상 당일 출발하고 나면 집 나가서 하는 객지 고생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그 어디에도 우리가 꿈꾸는 환상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60 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좀만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 난 어디에 있고 뭘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아까운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지금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이나 만족은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이라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냥 지금을 인식하고 만족하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그걸 차라리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상대적인 불행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 가끔 당근마켓을 보면서 겨울옷을 검색합니다. 지금이 9월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이내 제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준비가 될 테니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전 지금 겨울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겨울 추위를 무서워합니다. 겨울에 뚜껑 없는 차를 타고 배달을 하면 그 냉기가 온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에 앞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추워지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든 방한복이 생길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한 번도 한겨울에 추워서 동상에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은 항상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면서 살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늙어가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가장 젊은 오늘을 소중하게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훈련을 저는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에게 격려하는 것부터입니다. 여지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네 라고 말 한마디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어떠한 성인들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누구나 다 후회라는 걸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좀 피곤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곰곰이 지난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과대망상의 대표 정신병인 행복. 행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항상 막연한 미래형이기 때문이고 막연한 단기 환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미래를 꿈꾸느니 차라리 확실한 지금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자신과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60쯤에 난 또 뭘 두려워하고 뭘 겁내하는지 저 나름대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70, 80 선배님들은 또 저에게 뭐라 하실지도 감히 생각해 봅니다.